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여러분들이 학습이 끝나면 아마 한 3, 4일 뒤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준비해왔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강의가 벌써 이제 이게 10번째 강의가 됐죠. 1편부터 6편까지는 기초적인 이론, 심화적인 이론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7, 8, 9, 10 해서 이제 4강까지 왔을 때는 이 실전 문제풀이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됐었죠. 혹시 주간지가 없었던 주간지가 없었던 학생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물 그리고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1편부터 한번 쭉 정리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러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법의 정규 인강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이고, 저는 다음 주에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면 6평 언어와 매체의 문법 5문제에 대한 해제 강의를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열심히 촬영을 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마지막 시간 4강의 문법 실전 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문제를 준비를 했고, 오늘 하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있을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보기의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2주 전인가요? 한번 정리했었던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단어를 처음에 어떻게 1차적으로 쪼갰을 때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었죠. 자, 근데 이 이론들을 물론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잘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어간이 무엇이고 어미가 무엇이고 어간 어미를 어떻게 자르고 또는 형태소 구분을 어떻게 하고 직접 구성 요소에서 어근과 어근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과 니은만 잡고 가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있는 거를 따로 안 읽어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 오답률도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학자가 되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찾아내는,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딱 보고 기억과 니은, 이거구나. 요것만 맞춰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2가지 기준은 이거야.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대. 일단 구성 요소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형태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간은 3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어간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일단 용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가 반드시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 말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단어가 합성어여야 한다는 것이죠. 2가지의 조건을 명심하시고, 자, 첫 번째 보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리쳤다란 단어를 쪼개야 돼. 형태소로 쪼개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용언이니까 그러면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형으로 뭔가를 바꿔보면 내리치다가 될 겁니다. 자, 내리치다는 여러분들 내리치다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를 먼저 생각을 대충 해보시면 내리는 행위와 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다면 둘 다 어근이고 이게 합성어라는 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전에 형태소를 구분해야겠지. 내리치다는 내하고 리를 쪼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리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내리치다의 치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엇은 아마 선, 어말, 어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가 되죠. 형태소는 총 4개가 되고요. 자, 여기가 뭐라 그랬어? 선, 어말, 어미야. 여기는 어말, 어미죠. 자, 우리는 어간과 어미를 어떻게 나눕니까? 뭘 어떻게 나눠? 어간하고 어미로 나누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가 선, 어말, 어미, 어미니까 여기까지 잘랐을 때 여기가 어간이 되고 여기가 어미가 됩니다. 자, 기억 보세요. 어간이 3개 이상이라고 했어. 근데 어간은 2개밖에 안 돼. 일단 기억은 틀렸네.
니은 봅시다.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인 경우라고 해서 자, 내리다와 치다가 결합했으니까 직접 구성 요소는 사실 이렇게 될 거야. 내리다와 치었다가 결합된 합성어가 될 겁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틀렸으므로 오답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형태소를 구분하고 어간과 어미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어근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오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떠넘기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흔히 떠넘기다라는 말을 쓰잖아. 떠넘기다. 떠넘기는 건 떠넘다에 기를 붙인 걸까? 아니면 떠에 넘기다를 붙인 걸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떠넘다라는 말이 있나요? 우리가 뭐, 야, 너 떠넘고 있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린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자, 그러면 형태소를 구분해 보죠. 자, 떠넘기면의 떠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떠는 뜨다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뜨가 먼저 나와야 돼. 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넘기면은 넘다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 넘기다라는 말 이전에 넘다에 기를 붙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뜨, 넘기, 그리고 면이 되죠. 이때 떠넘기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죠. 다가 면으로 바뀐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미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일단은 기억은 충족이야. 왜? 3개 이상의 구성 요소. 하나, 둘, 셋, 4개잖아. 어간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잘랐듯이 떠넘기다야. 그래서 요만큼이 잘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가 돼요. 뜨다와 넘기다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어근이니까 니은도 맞는 표현.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떠넘기면의 떠를 뜨다에서 출발해가지고 뜨어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명히 어미인데요. 어미지만 전체 단어에서는 요만큼이 전체가 다 어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기억을 또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헛돌다, 헛돌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 at은 선어말 어미라는 거 느낌이 올 것이고 기본형은 헛돌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형태소가 몇 개일까요? 헛 하고 잘라야죠. 그 다음에 돌다에서 당연히 at이 붙고 다가 붙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선어말 어미죠. 여기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어간까지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야 될 거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어간, 여기가 어미가 되겠죠. 일단 기억은 틀렸어. 기억은 틀림. 자, 그럼 직접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헛돌다. 자, 우리 헛이 접사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이거 접사야. 헛이 접사라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헛 돌다야.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됩니다. 접사와 어근이 들어있으므로 여기는 지금 파생어야. 파생어라서 합성어라는 것에 위배됩니다. 니은도 틀렸어. 기억, 니은 다 틀렸네요. 정답이 안 되죠.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4번 보기 볼게요. 오간다. 저기 좀 더 단순해졌다. 그치? 오간다의 기본형이 당연히 오가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고. 자, 그럼 형태소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 더하기 간 더하기 다야? 아니지. 오다의 어간이자 어근이 되죠. 가다의 어간이자 어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형 선어말 어미 니은이 나오고 다가 나와.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선어말 어미야. 현재형이죠. 어간 어미를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어간이 여기까지니까 자, 기억은 틀렸네. 어간이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근으로 분석되는지 봅시다. 오가다는 당연히 오다와 가다가 결합된 거니까 요만큼이 아니죠. 다시요. 요만큼과 요만큼이 A와 B가 되겠죠. 여기도 뜻이 있는 어근, 여기도 뜻이 있는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될 겁니다. 자, 니은은 정답. 니은은 맞는데 기억은 틀렸으니까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짓발표도. 자, 이 단어 되게 복잡하다. 짓발표도에 일단 짓누르다, 짓리기다, 요거 접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밟다가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고 밟히다라고 하면 희가 피동 접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짓밟히다에 여기까지가 어간이라는 느낌은 오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소 구분을 해보면 일단 짓이 나와야 돼. 이건 뭐야? 접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이 되는 밥이라는 어간이 나와야 됩니다. 어근과 어간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자, 어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가 나옵니다. 여기가 또 접사입니다. 여기는 접두사, 여기는 전미사가 되는데, 이거는 피동을 나타내는 특별하게 만든 피동접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혀도가, 희가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도가 남겠지. 어도라는 어미가 있는 거죠. 이거 연결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미라면, 어간 어미를 일단 잘라본다라고 하면 이만큼을 잘라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어간이 하나, 둘, 세 개네. 기억은 맞음.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 직접 구성 요소를 보면, 자, 이게 집밥다에 시가 붙었든, 아니면 발피다에 짓이 붙었든, 어떤 경우에도 접사가 하나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야? 파생어란 얘기야. 접사가 들어있으니까. 그쵸? 이 경우의 수든 이 경우의 수든 빠져나오는 게 접사라면 이거는 파생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그 태블릿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필기 영상을 찍어서 올린 그 문제풀이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고 좋은 문제니까 여러 번 복습을 해보시고 형태소를 어떻게 자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 문제였고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서 기억과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사동문과 피동문 어쩌고 나오는데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서술어 자릿수라는 개념 한번 나왔고요. 자,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일단 4개의 문장을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맞춰보면 되는 거야. 사실 이거 잘 몰라도 돼. 모른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걸 이해하고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찾아내면 돼. 여기에 있는 단어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녹았다나 녹였다나 보았다나 보였다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일단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 정도로 파악해주면 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정리된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시죠.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서술어의 자릿수야. 이거 녹았다의 at은 어차피 빼고 녹다입니다. 녹다는 자동사야 얘들아. 주어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매우 빠르게 이런 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 얼음이 녹았다 하면 된다. 자, 한 자리입니다. 됐어.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자, 녹이다는 어떤 주어가 필요하죠. 누가? 무엇을? 얼음을 녹이다. 자, 빠르게 필요 없다면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다가 되니까 요걸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하나, 두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리야. 다음,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자, 멀리서라는 거 필요 없는 거 느낌 오죠? 사람들은 산을 보았다. 보다는 타동사니까 두 자리야. 자, 마지막, 그 산이 잘 보였다. 여기서 뭐 그 같은 거, 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보면 문장이 완성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산이 보이다 라고 하면 이거 한 자리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문장이 피동문인지 사동문인지 주동문인지 능동문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야. 그쵸? 자, 기본적으로 능동문이라고 하면 피동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 주체가 있지 않아도, 주체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녹았어. 얘가 어떤 형태로 변했어. 자, 이걸 우리는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죠. 얘가 어떤 행위를 가하는 느낌이야. 얘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녹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주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 똑같이 어떤 행위를 가하는데 녹게 만든 거랑 그냥 본 거랑은 다르잖아. 녹다에 이가 붙어서 녹이었다가 되니까 여기에 이라는 접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동 전미사가 들어있어. 아이들이 얼음을 녹였다라고 해서 사동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이 보였어요. 이때 보이다는 뭐야?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산이 나에게 보인 거죠. 봄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때 이는 피동접사가 되면서 여기가 피동문이 됩니다. 자, 이게 능동문인지 주동문인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돼. 이게 피동문인지 서동문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분석을 좀 해놓고요. 이제 보기를 하나하나씩 볼까요? 기억은 피동문이며 틀렸네. 자, 리을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기억은 리을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여기는 맞네요. 하지만 오답.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니은은 사동문이며 맞네요. 디귿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니은, 디귿은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아, 이게 정답이 되겠구나. 그쵸? 사동문이며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자, 세 번째 선지 볼게요. 니은은 피동문이며 틀렸네요. 피동문 틀렸고 리을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두 자리, 한 자리. 이것도 틀렸네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기요. 리을은 피동문이며 좋습니다. 피동문이죠. 니은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한 자리, 두 자리인데 서로 다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여기도 오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리을은 사동문이며 이미 틀렸죠? 틀렸네. 디귿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 자릿수가 다르네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맞네요. 그렇죠? 이건 맞으니까 어쨌든 오답. 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들어간 그 말이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하는 방식,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거 풀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교과서에 나온 아주 단순한 이론들,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다져 놓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문제별로 막 다 외우지 않아도 어떤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오랜만에 의문변동 가지고 왔는데요. 의문변동 중에 우리가 흔히 뭐 첨가나 탈락 같은 거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국외음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국외음화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거 같아요. 국외음화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조건, 뒤에 붙는 이 형식, 형태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의 원칙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한 가지이지만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다라는 거. 자, 요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문맥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판단해보는 생각보다 꽤나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어. 근데 이것도 형식, 형태소가 무엇인지만 알고 있었다면 딱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국외음화를 알고 있던 사람도, 알고 있던 학생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같이 보시죠. 국외음화는 교차 현상의 음운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받침 디귿과 티읕,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받침이야 반드시 종성에 디귿과 티읕이 나와 있어야 되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 자, 이 말은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모음 이나 반모음 이는 반드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발음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표기가 아니라 발음값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어떤 단어의 모음을 발음했을 때 발음값이 이걸로 시작한대. 자, 발음값이 이로 시작하려면 당연히 이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반모음 이도 있대. 그 말은 뭐예요? 발음값의 초기의 발음이 아주 살짝 이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를 천천히 발음해보면 이로 시작합니다. 이아로 발음되죠. 이아가 되니까. 그럼 처음에 이라는 발음값이 들어가 있지. 이걸 반모음 이라고 한단 말이야.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고 해. 그래서 야가 된다면 여도 될 겁니다. 맞죠? 이 어니까. 그 다음에 요도 될 것이고요. 유도 될 겁니다. 이, 야, 요, 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발음값이 이로 시작하는 모든 모음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추가로 예라는 발음과 예라는 발음까지 포함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모음 이 계열의 이중모음이 이렇게 6개가 있다라고 하고
그냥 모음 이까지 시작하는 것이 다 합치면 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잖아. 여기에 조건이 반드시 모여야 돼. 이렇게 이걸로 시작하는 말들인데 시작하는 말이 다 모여야 합니까? 형식, 형태소여야 된단 말이야. 이 모든 조건이 결합했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각각 변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는 이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형식, 형태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조사, 접사, 어미.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형식, 형태소는 세 가지야. 내가 어떤 형태소를 딱 봤을 때 이게 조사인가? 아닌 것 같아. 접사인가? 아닌 것 같아. 어미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형태소는 무조건 뭐야? 형식, 형태소의 반대말.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세 개를 잘 외워놓고 있다가 이게 아니면 이거고 이게 아니면 이건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국외음화를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보기를 하나씩 하나씩 보자. 붙인 이렇게 돼 있어. 붙인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 순간 아, 국외음화가 일어났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야. 붙인은 사실 어디서 출발한 것 같아요? 붙다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 붙다인데 이 붙는 행위를 어떤 행위를 가해서 붙게 만든 거야. 그래서 붙 더하기 이 더하기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때 이가 뭡니까? 사동의 전미사야. 아, 그래서 결국 발음값이 붙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의 붙은 전미사의 모음 이와 만남으로, 전미사의 모음 이와 만남으로. 자, 일단 전미사 모음 이와 만났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왜? 접사는 형식, 형태소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국외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오답이야. 자, 여기까지 잘 갔는데 이게 지금 실질인지 형식인지 몰라가지고 답을 못 골라내면 안 되겠죠. 사실 근데 이거 발음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발음을 하고 나서 국외음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죠.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라는 거야. 1번은 오답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낱낱이 보십시오. 낱낱이의 형태소 구분을 먼저 해봐야 돼. 이 형태소는 일단 낫하고 이가 됩니다. 이때 낫은요, 낮게, 한 개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명사야. 원래 여기까지는 명사였어. 낫 이렇게 더하면 명사였어. 그런데 여기에 이가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용언을 꾸밀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낫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낱낱이 하면 파헤치다. 낱낱이 살펴보다. 낱낱이 폭로하다. 이런 식으로 용언을 꾸밀 수 있게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가 붙음으로 해서 부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품사를 바꾸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의 정식 명칭은 부사로 품사를 변화시키는, 파생시키는 접사인데 끝에 붙었으니까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발음은 낱낱이라고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사 파생 전미사가 명사, 이 명사인 첩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개 쓴 명사에 이가 결합해서 부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삿이라는 말이 순우리말로 골목이라는 뜻이거든. 좁은 골목. 또 나중에 확대돼가지고 아주 좁은 곳, 미세한 곳이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써. 삿. 여기까지는 명사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가 붙음으로써 샅샅이 살펴보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 파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은 하나죠.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렇죠? 일일이 살펴보다. 또는 집. 그리고 집이잖아. 하우스. 집집마다 뭐라고 합니까? 집집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곳은 의존명사야. 장소를 가리키는 의존명사야. 근데 곳곳마다, 곳곳이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부사 파생 전미사를 활용한 예시겠죠. 물론 여기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지. 당연히 받침에 디귿 티읕이 없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일어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니은의 이는 실질 형태소임으로 하는 순간 이상한데?
전미사잖아. 전미사는 뭐야? 형식, 형태소야. 이는 실질이므로 하는 순간 틀렸습니다. 낫의 받침 티읕은 치읓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아니지. 발음되지. 이게 실질이니까 치읓으로 발음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그쵸? 됐어요? 그래서 2번은 오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특히 낱낱이라는 이 단어의 형성 원리나 비슷하게 파생된 단어들의 종류들을 알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오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기는 자, 이 단어가 나왔어. 자, 문제의 단어.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발음은 두 개로 돼. 일단 이랑이 조사로 쓰인 경우 밭이랑 논이랑 할 때는 밭이랑 이렇게 되고요. 이랑이 명사로 쓰인 경우에 반이랑을 일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 반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반이랑을 이란 걸로 봐서 아 이게 명사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왜? 체험 뒤에 조사가 붙잖아. 그러면 형태소는 일단은 밭과 이랑으로 나뉠 텐데 이거를 반이랑을 일구며 살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조사가 아니라 뭐예요? 명사니까. 자, 이 명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명사니까 당연히 실질 형태소겠죠. 자, 그럼 국외음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국외음화는 형식 형태소에서만 일어나니까. 그럼 일단은 이거는 밭이랑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지금의 문맥상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이랑이라는 발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판단이 됐다면 이 선지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귿의 이랑은 모음 이로 시작하는 좋은데 형식 형태소이므로 틀렸다. 왜? 명사잖아. 명사니까 이거는 실질로 바꿔야 돼. 밭의 티읕은 치읓으로 발음된다도 틀렸어. 왜? 발음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문맥적으로 이랑이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져. 여기다 한번 써놔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옵니다. 이때 이랑이 이제 조사로 활용이 돼서 밭이랑 논이랑 다 내 거야, 다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는 여기가 조사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한번 필기를 해 놓으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오답이 됐어. 여기가 아마 이제 이 문제에서 이 오답을 걸러내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3번도 정답이 안 되고요. 4번 보기 볼게요. 자, 묻히고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 되게 많이들 봤을 겁니다.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야.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 설명해 놨던 국외음화의 기본 원칙 말고 다른 거 나왔어. 디귿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이때 히는 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피동의 전미사가 되어야 됩니다. 히가 올 때 히읗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읕이 치읓이 되는 현상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묻히고는 묻다에 히가 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피동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묻, 히, 고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 히가 뭐라 그랬어요? 피동 전미사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국외음화가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 나오는 디귿과 여기 있는 히읗이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센 소리 대기 격음화가 됩니다. 격음화가 되면서 티읕으로 바뀌어.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되잖아. 여기다가 원래 있던 이가 결합되면 이제 국외음화 조건에 충족함으로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묻히고란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국외음화 원칙에 하나 더 붙여놨어. 그러니까 히가 올 때는 그냥 이렇게 결합해진 티읕이 치읓이 되는 현상. 결국 국외음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묻히다, 거치다, 갇히다 뭐 이런 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는 격음화라는 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기를 해 놓으세요. 여기서 사용되는 음운 변동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격음화를 거쳐서 국외음화가 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도 굉장히 이제 뭐 이 국외음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음운 변동 문제에도 꽤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를 보시죠. 리을의 묻은 전미사 히와 만남으로 좋죠. 전미사 히와 만나니까 형식 형태소랑 만나니까 디귿이 히읗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읕은 디귿이 히읗과 결합하여 격음화가 된 티읕은 이랑 또 만나서 치읕으로 발음이 된다. 결국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봐, 힘을 준 쪽이 여기잖아. 결국에는 격음화의 사실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꽤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보기를 볼게요. 다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국외음화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단어 혼니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구나 호치불이라고 읽지는 않죠. 혼니불이라고 읽잖아. 사실 여기서도 볼 것도 없이 답을 뭐 이건 오답입니다 하고 제낄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형태소는 홑과 이불로 결합이 되는데 누가 생각해도 이불은 명사입니다. 아까 우리 반니랑 할 때 이랑이 명사라고 했듯이 이불이 명사면 이거 당연히 실질 형태소겠죠. 그러니까 이불, 자, 티읕 뒤에 아무리 이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도 이게 형식 형태소가 아닌 이상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혼내불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니은천과 후에 비음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구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막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러면 5번 보기 보세요. 미음의 홑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이로 시작되는 까지 좋은데 실질 형태소임을 여기까지 좋다. 여기까지 맞죠? 홑의 받침 티읕은 국어명상이 일어난다. 자, 이러면 안 되잖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는 국외음화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니은 첨가의 이야기나 격음화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구분하는 이야기까지 정리된 문제였습니다. 자, 세 문제 역시 풀어봤는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마지막 해제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모의고사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